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전부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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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하계정진하고 천일결사 200일 회양 300일 입제를 잘 불보살님 가피와 도반님들의 원력으로 잘 회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를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회 참석입니다. 법회를 참석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가 하는 듯 하다가 그냥 꼬르륵 이렇게 잠시를 타버려요. 그래서 정말 도반 분위기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공부하는 분위기에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 들일 때 말입니다. 습관을 들일 때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쁜 습관 들이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또 좋은 습관 무너지기는 또 하루아침이에요,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촉촉하게 젖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새 우리 그 너무 가물어서 이 지금 땅이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땅이 지금 뭐 소양강 그거 저기 때문에 물높이 아직 못 올라왔지요.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좀 확 와줘야 좀 아래 위로 뒤집히기도 하고 잠기는데 찔끔찔끔 온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땅이 바짝 말라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꺼번에 물이 확 쏟아져서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완전히 적셔서 물이 넘쳐버리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쉴 새 없이 물을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완전히 물이 채여서 올라와서 위에 거북등 같이 갈라진 것이 완전히 촉촉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청원이는 한 번에 억수같이 퍼부어서 완전히 갈증이 해소되는 방법도 있고요. 쉬지 않고 물을 줘서 갈증이 해소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찔끔 주고 또 며칠 쉬었다가 또 찔끔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짝 말라 있는데 물 조금 줘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며칠 놀아버리고 또 찔끔 주고 이래갖고는 이 땅이 촉촉해져가지고 거기 씨를 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으려면 줄기차게 땅이 촉촉해질 때까지 물을 줘서 거기다 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예교가 왔는데 예교가 요새 그 헤어 디자이너 그 미용실에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쉴 새 없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굴리는 거. 지금 최 코치님은 잘 모르시죠? 참 오셔서. 일과를 굴리는 거. 천일 동안 매일 예불성을 암송을 해서 하면은 하다못해 예불성 1000번은 하지요. 1000번 하게 됩니다. 천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한 10분 20분씩만 앉아도 1000일 동안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안병엽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꼭 앉으시죠. 네, 거의 가끔 가든. 그럼 하루 2시간씩 계산하면 또 재미있잖아. 하루 2시간씩 꼭 1000일 못 하신다 해도 한 800일 하면은 800일 하면 하루 2시간씩 800일 하면 얼마? 286 1600시간이나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1600시간을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모아보면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별로 안 붙어. 근데 하면 할수록 힘이 붙거든요. 그래 나중에는 자동으로 하거든. 몸이 습관이 돼서. 그게 몸이 아는 거죠. 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하고 원노트, 감사노트, 축원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이게 법회 시작하기 전에 감사함을 한번 표하고 하려고 제가 이거를 멘트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법회에 올 수 있는 거 자기만 잘라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의 공덕으로 여기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차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사이에 예. 쓰레기통 옮기는 것처럼 예. 방법만 알다가 다른 방법? 방법이 있었어요. 예?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쓰레기통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휴지통 옮기는 거. 쓰레기통 하시지 말고 휴지통. 휴지통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옮기는데 휴지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이게 습관이라는 게 본래 없었던 건데 한번 습관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 습관이 또다시 형성이 되고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진 21일째 결사 202일째입니다. 21일 오늘 회양날입니다. 오늘 보낸 거는 우리 공부의 골수입니다. 허공. 허공 이렇게 하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우리가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쓰는 그 뜻은 허공, 절대성자리, 일처의 모든 만법의 바탕,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다는 것, 또 모습이 없다는 것, 이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이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거든요. 나는 시작이 없고 모습이 없는 자리다. 나는 영원한 자리이고 변할 것이 없고 본래 난 바가 없는 그런 자리다. 나는 생사에 굴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지금 이 뜻이. 그래서 요 두 글귀 안에는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해서 수많은 법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 수많은 법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보면 다 이 말이에요. 다 이 말이에요. 전부. 저기 안명현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면 구함도 버리고 버리라는 것도 버리고 어떻게 하자? 나는 사실대로만 잘 관찰을 해서 나는 사실대로 행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아, 나는 이거를 해서 뭐 깨달음을 얻겠다. 나는 뭐 자유를 얻겠다. 또 나는 뭐 번뇌망상은 버리겠다. 행복은 찾고 괴로움은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버린다, 찾는다, 구한다 이러면 장벽이 돼요. 장벽이 돼서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본래 나는 시작이 없고 모습이 없어. 본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족한 자리죠. 구족이에요. 나는 본래 구족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구족한 자리예요. 구족한 자리니까 뭐를 버리고 무엇을 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 단지 나는 지금 잘못된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 뒤바뀐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가짜는 가짜대로 알고 진짜는 진짜대로 알아서 가짜와 진짜를 말하자면 뒤바뀌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잘 관찰하자. 사실대로 잘 관찰하자. 변하고 헛것인 것을 잘 관찰하자. 그 다음에 잘 관찰을 하면 어쩌냐? 사실대로 잘 행하자. 이것만이 있으면 되죠? 행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 뭐를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매여서 도저히 자기의 그 사고방식을 매였다는 것도 느낄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사실대로 잘 관찰하자, 사실대로 잘 행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구라는 것이 딱딱딱 보인다는 거야. 매여 있는 곳이 보인다는 거야.
보여야 해결이 될 거 아니냐고. 알아채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본래 부족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굴리든 모습에 굴리지 않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간에 본래 나는 거기에 휩쓸리고 그렇지 않는다. 본래 부족한 자리다. 본래 부족한 자리. 백봉쌤 내일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자신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시죠. 본래 내가 부족한 자리라는 걸 자신을 가져. 자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 결정해. 본래 나는 부족하다고 결정을 하라. 그렇게 항상 그걸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결정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지. 그럼 등강보살님 결정했나요? 김민선 쌤요? 네. 연단거사님은요? 네. 이거 녹음해놔야 되지? 그래가지고 저기 공정 받아놔야 돼. 저기 법상월 보살님은요? 네. 예. 또 해각보살님은요? 네. 최인석 코치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너무 과한 부담을 주지 말고 저기 또 무령거사님은요? 네. 좀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배역이 이래서 안병엽 선생님은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벌써 우리 여기에 보림선언에 8명이 이미 직연이 났습니다. 직연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든 모습의 바탕이라는 것이 딱 결정되는 것이 직연 나는 거예요. 뭐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결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 싹 바뀌어버려요. 이 사고방식이. 아까 청환이 얘기하대. 선생님 저번 시간에 법문 듣는 게 저번에는 진짜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까 알겠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뭐 아야 히히히히 또 뭐라고 하하하하 이러쿵 저러쿵 이것이 바로 청기누설한 거라고 이랬단 말이죠. 오늘 지행거사님 올려놓으신 그 마저어록의 간변을 보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마저 선사가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 이래 놓으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묻는 스님이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하고 불렀나? 예, 스님하고. 스님하고 부르니까 스님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탁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깨쳤다. 그거 무슨 말인지 우리 알지요? 안병현 쌤 잘 모르겠습니까? 아승달송. 자, 몸뚱이 무정물인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지가 혼자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저 선사가 스님 하고 했는데 어디 그 스님이 고개를 탁 돌렸거든. 고개를 돌린 건 누가 돌린 겁니까? 고개를 돌린 거는 그 자리가. 그렇죠. 하고 시작도 없고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무정물인 목을 착 돌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47쪽이요. 외도는 어떤 것을 이거 맞나? 여기부터가?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그럼 안병엽 쌤하고 청한이 목 괜찮나? 저는 안 좋나? 그러면 무령거사님하고 안병엽 쌤하고 해주십시오. 자, 346쪽에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이건데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모든 법이 말을 하자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모든 법이라고 하면은 일체의 모든 제법,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모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입을 꽉 다물으셨어. 그러니까 외도가 얘기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렇게 지혜가 밝으신 분이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래 된 거거든요. 스토리가. 그래서 자 346에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그거부터 해주시죠. 시작.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모습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입니까? 또 무상도 아니냐 무상일 수도 없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도 한 생각을 일으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나고 또 힘이 하면 생각이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상은 무상이 아니야. 외도는 어떤 것을 바탕에 두고 묻고 있습니까?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일체 만법이 상인가 무상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딱 부여잡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묻고 있어요. 상이다 무상이다 여기에만 딱 적혀 있어. 외도는 이거 해결하는데 어째서 해결 안 됩니까? 이거 참 묘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분조로 볼 때 어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일체 만법은 상입니까? 여러분 상이라 하겠습니까? 무상이라 하겠습니까? 자, 상이라 하여도 비방의 상, 무상이라 하여도 비방의 상. 다시 말하자면 한멸상은 무, 이렇게 새겨도 됩니다. 자, 일체 만법은 있다 해도 비방의 상이다. 있다 하면 있다 하는 동시에 없어지거든요. 여기 꽃이 있어. 현미경으로 이걸 본다면 지금 볼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달라지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귀에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예, 순간도 쉬지 않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상입니까? 항상 합니까? 또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상일 수가 없지.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합니까? 변하기 때문에 모습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무상이냐? 항상 하지 않느냐? 무상일 수도 없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이런단 말이죠. 여기 중냄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해가 좋아서 그래요. 이해하기가. 자, 요거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을 다른 말로 허공이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고, 또 빛깔도 빛소냄이라고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고,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부처 자리라고도 하고, 이름이 무척 많아요.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짜 나라고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축에서 축이 끓어요. 그러면 여기 최연숙 코치님, 그죠? 최연숙 코치님, 여기 연담 거사님, 여기 김미선 선생님, 저 뒤에 있는 분 해드릴게요. 요 해각 보살님, 요 법상의 보살님, 요 우리 저기 등광 보살님, 요 무령 보살님 이래요. 지금 이래요. 근데 자, 전부 이렇게 나타난 모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으로 보면 몸뚱이죠. 몸뚱이야. 근데 몸뚱이가 안병엽 선생님은 의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묘간보살이 그러다 너무 몸뚱이는 확실하게 했는데 내 몸뚱이가 오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던데 맞습니까? 너무
몸뚱이 변하고 올 것인 확실히 알겠대요. 근데 내 몸뚱이 오면 변한다고 것이다가 잘 안 된다고 해요. 내 몸뚱이 확실히 변하고 할 것인 거 아십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라요. 최은숙 코치님, 내 몸뚱이가 참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그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다. 정말로 조그만 실감이 나도 아, 내 몸이 진짜 변하는 것이네. 이것이 조그만 실감이 나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죠, 법상을 보살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법상을 보살님도 의사시고 여기도 의사시니까 우리보다 훨 낫겠다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보다 의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남을 보는 건 쉬운데 제가 당장 아프면 그냥 아프다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변한다라고 생각하지가 잘 않아요. 그렇죠. 예예. 나한테 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최 코치님, 연남고사님, 또 이렇게 사람으로 하면 이게 나니까 여기 있다가 사라지지요? 몸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쉬지 않고 변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나? 원래 죽자리로 가지요. 근데 사람으로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요. 그래서 실감 나는 걸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몸뚱이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와닿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 욕심, 여기 썩냄, 여기 어리석음, 여기 조음, 여기 싫음, 또 미움, 고움, 또 뭐 슬픔, 또 뭐 여기 기쁨,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요 바탕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있을 때 욕심도 내고 성도 냈다가 어리석기도 했다가 우리 진짜 거기 나오는 거 사기 당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을 때는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 장소 그때를 벗어나면 이거 무엇에 씌웠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좋다, 싫다, 또 슬프다, 곱다, 밉다, 기쁘다는 것이 여기 한 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늘 쓰고 있는 마음이지요. 그렇나, 청하나? 늘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근데 욕심도 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성내는 마음하고 욕심내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던가요? 최연숙 코치님? 성내는 마음이 따로 있고 또 욕심내는 마음이 따로 있나요? 또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느낌은 다른데 한뿌리로 같은 모르겠지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욕심을 확 내면 욕심내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욕심을 내고 또 좋다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좋아하고 또 썩내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썩을 낸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썸도 좋아했다가 싫어도 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마음이 수천 수만 개가 있나요? 내 마음 속에 수천 수만 개의 마음이 있냐고요.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이러한 욕심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성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욕심내던 마음으로 썸도 내고 성내는 마음으로 싫다고도 하고 또 좋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공부할 때 이 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인이 배겨갖고, 이 마음이 인연과 조건이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 이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꼭 사람 몸뚱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요거 하나가 딱 날 때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거든. 요거 하나 나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버리거든. 못 헤어나 사실은. 이 성내는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게 생각도 안 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 이 마음들이 온갖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냥 바탕으로 다 돌아가 버려. 인연과 조건이 사라져 버리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뭐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 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을 어떻게 철저히 관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지금 이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구나. 일어났는데 여기에 무엇은 없다? 나는 없어요. 최윤석 코치님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막 성을 내요. 성을 내는데 성을 내는 그 모습은 나타나. 성을 내는 거 막 하가. 근데 성을 내는 주체는 없어. 이거 말이 됩니까? 성을 내는 주체가 없어. 보통 성을 내면 내가 성을 내지요? 그때 내는 누구입니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성을 내잖아요. 그지요? 네, 그때 나는 누구냐고요. 빈전이. 이 본래 바탕에서 이 성을 내기는 내지요. 근데 이 빈 자리가 만약에 성을 낸다고 한다면 요 빈 자리 성을 내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야 이 바탕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김희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알죠? 명엽 선생님 어떻습니까? 알성달성. 이게 지금 상과 무상에 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그지?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을 낸다라는 성을 내는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주체는 무엇이냐?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라 이 말입니다.
최현숙 코치님도 교육받을 때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성을 낸다든지,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좋다, 싫다, 미흡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것을 내는 주체는 없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욕심을 낸다면은 욕심을 내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나는 내가 낸다라고 생각을 해. 그 아상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 오늘 그 건강경에 보이죠? 적이상적. 비추어 고요적적 해서 적이 항상 비춘다. 또 조이상적 그치? 그 다음에 상적 이 말이거든 지금. 근데 우리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기 뭐라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저 영지자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놔두어.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영특스럽게 아는 자리 놔두지만 어떻게 항상 바탕에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중냄비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말을 해.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말하고 듣는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는 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병혁 선생님이 듣는 거하고 일심행이 말하는 거하고 같은 자리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말을 하는 주체가 있고 안병혁 선생님이 듣는 주체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되지요. 하나가 안 됩니다. 연담마사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주체가 없다는 거. 그거는 단지 무엇에 따라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부처님 대단하시죠? 나는 이런 말을 할 때 주체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소름이 돋아.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나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근데 우리가 몸뚱이를 맨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라고 하잖아, 나. 그래서 내가 자꾸만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그거 해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가 왜? 아상이잖아요, 아상. 나라는 생각이잖아. 아상, 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꼭 지가 주인처럼 행동을 해. 이게 허구거든요. 허구라요. 허상이라요. 헛것이라요. 그런데 얘가 지가 주인인 척을 해요. 주인인 척 하면서 여기 진짜 내 주인, 진짜 내를 깔아뭉개버려.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을 내면은, 성을 내는 주체가 딱 있어. 그래서 부처님도 늘 얘기하시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알려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몸뚱이가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이고 이런 뿐이라는 것.
빈 모습이라는 거. 변하고 헛것이니까 빈 모습이죠. 이름뿐이죠.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내가 인지를 하고 피부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낼 때도 그러면 자유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요점이라요. 그러니까 성을 낼 때도 성내는 자가 없어. 성은 어디서 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다 모습이거든. 이것이 자유고 해탈.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 이것을? 무엇이 변한다고? 몸뚱이 변한다고 보시죠. 최인석 코치님은 조금 어렵죠? 이해는 되지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되거든. 실천을 해서 몸뚱이가 진짜 내 몸뚱이가 진짜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네, 가짜네. 이것이 한번 머리를 찡하게 때려야 된다. 찡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쫙 하는데 주체가 없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객체가 있거든. 그래서 주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바탕짜리죠. 선생님이 왜 자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지요? 모습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모습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 주체, 객체 이런 말이 들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싫다, 나쁘다 그렇게 하는 주체라는 것이 없다. 내라는 것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굴리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예,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 객체 이런 상대적인 업구가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내가 성이 확 나는데 성을 내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다가 조금 뻥찌지요? 좀 뻥찔 거 아니야. 썩 내다가도 이거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비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뻥친단 말이야. 사람이 썩 내다가도 뻥치거든. 이거 내는 자도 없고 그냥 지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 괜히 내가 달라붙어서 내가 그냥 성을 낸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무상도 항상일 수도. 왜냐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이거 다 그렇죠. 다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있어도 내 변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상은 무상이 아니고 상은 상이 아니다. 근데 외도는 어떻게 하면 있다 아니면 없다. 상 아니면 무상. 이게 좀 이원론적 양변에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요. 양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앞자리에 있어. 앞소식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상과 무상의 앞소식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상과 무상을 나누는 자리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외도가 상이요 무상이요 이렇게 딱 물으니까 부처님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가만히 계시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있다 하면 있다는 동시에 없어지고 없다 하면 없다 하다가도 또 생기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변하는 것이 잘 안 보여도 또 이런 어떤 보조 도구를 이용하면은 잘 보이는 시대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혹시 이거 감정적인 것도 기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기계로. 영상의학과에서 뇌사진 찍으면 나옵니까? 뭐 이게 성을 확 내면 어떤 부분이 확 밝아지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MRI 찍으면요. 예. 뇌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부위에 네. 뇌의 어떤 한 부위에 성을 내면은 네. 그 부위가 색깔이 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부위가 발달이 됩니까? 그렇진 않은데, 예,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때 찍으면은 예. 그때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예, 이제 예. 무슨 분비 물질이 나오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뇌에 그 해당되는 부위에 예. 색깔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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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또 성을 이제 안 내면 전제내면 또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하지 않은 것이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경이더라? 거기에 그거 따서 내가 또 한 번 더 보낼 생각입니다. 문자로. 뭐, 제 행위 무상이 이제 무상을 통달을 하면 무아에.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승에서 해탈을 얻어버린다. 그렇게 김 선생님 생각나지요? 예. 그 글구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 공식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오늘 요까지 다 할 겁니다. 오늘 끝을 낼 겁니다. 348페이지 위에 네. 매 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자, 있다 하면 아까 있는 것이 변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변한 것이 또 변하고 변한 것이 또 다시 변해. 우리가 이걸 걷어잡고 어떻게 있다 하겠어요? 그러니 외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도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를 묻고 이거 오타네. 그러니 외도가 묻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묘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가라앉혀서 이 얘기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몸뚱이 있는 건가요?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아니거든.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의 몸이 있는가? 현재 당장의 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변해버리니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하는 것이 있으니 없다고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이나 다른 기계로 한번 봅시다. 자꾸 변하니 아까 있던 거 지금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데 무엇을 있다 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몸뚱아리 전체가 변해.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있는 거냐 하면 있는 거다 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몸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20살 때의 몸이 있나? 생각하면 어디 있나요? 작년 몸이 있나? 생각하면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몸이 있나?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몸이 어디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분별심으로 봐서 있다 하지. 그러면 영년이라 하고 딱 생각해 보세요. 영년에 이 몸 있는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거 있다 해도 말이 안 돼. 또 그렇다고 없습니까? 없다 해도 말이 안 되네. 이 혓바닥으로 굴려서 없다 하는 이놈은 있거든. 기간은 또 있네. 그 자체에 변하건 안 변하건 간에 있다 해도 비방이라.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지금 있다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없다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말이 안 돼. 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있다 없다 있지도 않다 없지도 않다 이런 말바디를 뛰어넘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자신이 모른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딱 걷어잡을 것은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란 말이요, 단일도 아니고 상도 아니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해서 공부를 지어가겠습니다. 예. 딱이는 상도, 단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라는 말은 단멸이다. 무엇이 끊어졌다. 무엇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아까 했죠. 허공, 시작이 없고 모습이 없는 거.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이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라는 것은 모습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면 성도 내고 어리석고 또 좋고 싫고 밉다 곱다 이 몸뚱이 일시명이다 청안이다 안병엽 선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해당이 되죠.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없어요. 단지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일어나. 또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 그래서 속이 좀 시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냄의 어리석음에 좋고 싫은데 매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매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주체가 있어요. 하는 주체가 있다. 하는 주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하냐면 아상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성이 막 나. 성이 나면 지금 내가 성을 낸다 하고 하는 것은 이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상이 아니에요. 아상의 바탕, 이 아상을 일으키는 바탕자리. 그것은 주체다, 객체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없는 내요. 없는 내. 그런데 보통 내가 성을 낸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몸뚱이 나로서 내다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성을 냅니다. 그래서 성을 싹 내면은 내가 성을 낸다 하지요. 썩내는 주체가 없어. 그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썩낸 게 사라져버리지. 또 조금 있다가 뭐네? 하하하 웃어 또. 조금만 또 앞에서 알랑거리면 하하하 웃어. 금방 성냈던 그 마음으로 또 하하하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용인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묘용이에요. 묘용. 그래서 이 몸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다 묘용이라는 거예요. 묘용. 묘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변하는 도리라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것에는 무엇이 없다? 주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요. 이게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병엽 선생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약간 색달라지요? 내가 없다고 하니? 성이라는 것은 모습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근데 이게 성내고 마음에 감정 일어나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도 그렇고 일체만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뚱이 잘 안 돼. 이게 감정도 잘 안 되지만 내 몸뚱이는 더 잘 안 돼. 하도 오랫동안 여기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자꾸 뭐하라 한다고요?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 출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지혜가 나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제대로 관찰하는 만큼 지혜가 나요. 그래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본래부터 구족해 있었다니까요. 본래부터 구족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 장벽을 쳐놓은 거를 자꾸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되밟힌다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안병현 선생님이 심각하셔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어떤 점이 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아슴바슴하고요. 이해될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럼 뭐 지금 기분은 지금도 계속 꾸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몸뚱이 변한다고 끝이다 한번 해보시다 그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그거겠고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는 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 날 하는 이 앞에서부터 하는 것을 올해 12월로 이제 진도를 다 나가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 공부 윤곽과 바탕. 저는 이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새말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게 확 다를 겁니다. 그 재미도 되게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있어 갖고요. 고맙습니다.